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중화 반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산이라는 게 있고 염기라는 게 있다 이거야. 그럼 이제 산이라는 게 뭐냐? 그 염기라는 게 뭐냐 이거거든. 근데 내가 방학 때 얘기했지만 이 정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산이다 염기다라고 하는 거는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의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레니우스의 정의야. 그래서 어떤 애들은 산이, 자, 영어로 이제 엑시드라고 쓰죠. 엑시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물에 녹인 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수용액. 그러지. 수용액. 그지? 그래서 내가 수용액을 만들었을 때, 이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부르자.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 부르자 이렇게 약속한 거야. 그죠? 그러면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얘네가 수소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뭐 우리 알다시피 묽은 염산, 화학식도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HCl, 묽은 질산, 뭐 HNO3, 그 다음에 뭐 묽은 황산, H2SO4, 그 다음에 아세트산, 뭐 CH3COOH, 뭐 탄산, H2, 뭐 CO3, 뭐 이렇게. 근데 이거 외에도 우리말로 했을 때 무슨 산으로 끝나는 애들 다 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예를 들어서 인산이라는 것도 있어. 뭐 H3, 뭐 PO4라는 것도 있고. 저 뒤에 나오겠지만 폼산, 뭐 이런 거. 젖산, 히트릴산, 타르타르산, 아스코르브산, 또 모시기산으로 끝나면 다 산이야. 근데 이제 대표적인 애들만 여기다 몇 개 적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물에 녹였을 때 수소이온, 양이온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얘기야. 내가 어떤 애를 물에 녹였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는 걸 뭐라 그래? 세 글자로? 이온화라고 하고. 그래서 얘처럼 이렇게 이온화 되는 걸 이렇게 식의 형태로 쓴 거를 이온화 식이라고 한다. 이온화식.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온화식 다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얘는 H 플러스 NO3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게 일종의 화학 반응식이기 때문에 니네 앞에 이 개수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지. 얘네 지금 1대1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 하나 녹이면 수소이온 하나, 염화이온 하나. 이온이 몇 개 생기는 거야? 이온 몇 개 생기는 거야? 얘를 하나 물에 녹이면 이온이 몇 개 생기는 거야? 두 개 생기는 거지. 양이온 하나, 음이온 하나. 이게 대답을 못해. 틀리면 쪽팔릴까봐 대답을 안 하는 거야? 틀려도 돼. 틀릴 일도 없잖아. 그 다음에 얘는 그럼 어떻게 될까? 봐봐. H가 2야. 분명히 여기서 H 플러스인 애인데 H2란 얘기는 H가 두 개란 얘기지. 나뉘어지면. 그럼 왜 두 개겠어? 니네 이거 이온 결합이라고 생각하면 양이온, 음이온 결합해서 중성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음이온이 지금 하나거든? 그럼 얘 하나가 2-를 띠는 애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온화식 쓸 수 있어야 돼.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탄산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 못 외워갖고 틀린 경우도 있어. 다음 보기 이온화식이 잘못된 거, 뭐 잘된 거 골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지? 요거 이온화식. 그래서 보면 지금 어떤 녀석이든지 간에 지금 물에 녹였더니 전부 수소이온이 딱 이렇게 생기더라 이거지. 이온화 되면서. 그지? 그래서 우리가 산이라고 부르는 애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수소이온이 들어있어. 수용액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얘네들에게서는 어떤 공통된 성질이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그 공통된 성질을 뭐라 부르는 거야? 산액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성질. 두 글자를 뭐라 하는 거야? 산, 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죠? 참고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하나 덧붙이자면은 이렇게 이온화될 때 얘는 수소를 두 개를 내놓잖아. 똑같이 하나가 이온화될 때 이런 거 이가산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럼 얘네들은 이가산, 나머지 애들은 일가산, 뭐 이렇게 가수라 그래가지고 이가산, 일가산 이렇게 또 얘기한다고요. 응?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잖아. 여기서 황산 있죠, 황산.
보통 얘네들이 우리말로 쓸 때 묽은 염산, 묽은 질산, 묽은 황산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황산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진한 황산이라는 게 있고 묽은 황산이라는 게 있어. 이거 구분해야 돼. 우리가 산성을 띈다, 이렇게 산의 어떤 성이 나타난다라고 할 때는 묽은 황산인 거야. 참고로 진한 황산은 산성이 안 나타납니다. 알겠니? 산성이 안 나타나. 그래서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장에서 그냥 황산이라고는 보통 안 나올 거란 말이야. 묽은 황산 또는 진한 황산이라고 나오니까 반드시 묽은 황산이어야 된다라는 거. 산성이라는 성질이 나타나려면.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산성이. 첫 번째. 자, 참고 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못 먹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 이거 내 몸속에서 나오고 있어, 염산. 그 다음에 아세트산 같은 경우 먹을 수 있어. 이 식초야, 식초. 약한 산은 먹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일단 맛을 봤을 때 신맛이 난다는 거야, 신맛. 맛을 보면 신맛이 난다는 거야. 두 번째는, 자, 양이온, 음이온 나뉘어지잖아. 그럼 수용액 속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하니까 이온이 움직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수용액일 때 전류가 통한다는 거야. 수용액에서 전류가 통한다. 우리 수용액일 때 전류가 통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전해질. 그러니까 우리가 산이라 부르는 애들은 다 전해질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데 앞에서 금속의 반응성 할 때도 나왔다만 수용액 속에 지금 수소이온이 들어있는데 거기다 내가 금속을 넣게 되면 이 금속하고 산성 수용액, 산하고 만나면 어떻게 된다? 이 수소이온이 뭐 된다? 환원되는 거지. 그리고 금속은 산화되는 거야. 그 결과 뭐가 발생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라고 앞에서도 나왔지? 자, 그런데 이때 모든 금속은 아니고요. 이 금속이 뭐보다? 여기에 수소이온이 들어있는 거잖아. 이거보다는 반응성이 큰 금속일 때만 집어넣었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뭐 마그네슘이나 뭐 아연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제일 주로 나오지. 그래서 구리는 안 돼, 참고로 구리는. 왜? 얘는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아서. 그래서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넣었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우리 교재에는 탄산염이라고 아마 돼 있을 텐데, 근데 CaCO3라는 성분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 이게 이제 대표적인 탄산염이거든. 여기다가 내가 산성용액을 떨어뜨리면 이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자, 탄산칼슘의 성분인 애들이 누가 있지? 대리석, 석회암, 달걀 껍질, 조개 껍질 이런 애들. 자, 혹시 모르니까 써줄게. 대리석, 석회암, 뭐 산호초, 달걀 껍질, 조개 껍질, 게 껍질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성분이 탄산칼슘이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이 산이 녹아있는 수용액, 산성용액을 떨어뜨리면 이산화탄소 발생합니다. 그래서 니네 알다시피 대리석 기둥이 산성비 맞으면 점점 부식되는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인 거야. 알겠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시약이라는 게 있지? 자, 내가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 알려주는 지시약을 얘네들 수용액에다 떨어뜨렸을 때 얘가 됐건 상관없이 똑같은 색깔로 나타난다는 거. 지시약의 색깔 변화가 동일하다는 거. 지시약의 색깔 변화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비티리용액이라는 애를 떨어뜨리면 염산에 떨어뜨려도 노란색, 질산에 떨어뜨려도 노란색, 황산에 떨어뜨려도 노란색, 다 노란색을 띈다. 그지? 그래서 거기 색깔 나와 있지? 노란색.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라는 지시약 떨어뜨리면 붉은색.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리트머스 종이야. 리트머스 종이. 리트머스 종인데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이 용액들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보면 어떤 놈을 떨어뜨리든 다 붉은색으로 변한다. 그지? 라는 거. 그래서 동일한 지시약을 떨어뜨렸을 때 동일한 색깔 변화가 나타난다. 라는 게 산성이 되겠다 이거야. 알겠니?
그래서 산액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성질. 그래서 산성이 나타난 용액이 산성 용액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네가 음이온의 종류는 다 다르지. 그래서 얘네마다 이런 공통된 성질도 있겠지만 다른 성질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게 음이온 때문에 서로 다른 성질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요거는 산의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산의 특이성. 산액에서 나타나는 특이성은 음이온 때문에 나타난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더라 하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어떤 친구한테 문제 풀다 보니까 나오는데 얘네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니네 이 질산 있지, 질산. 얘는 빛을 받으면 분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얘를 보관할 때는 반드시 그늘진 곳에 그리고 갈색 병에 넣어서 보관해야 됩니다. 알겠네? 보관할 때 얘는 보관을 잘해줘야 되는 거고 아까 황산은 얘기했듯이 진한 황산은 그냥 얘 자체가 액체이긴 한데 산성을 안 띠고요. 산성을 띈다 그러면 반드시 묽은 황산이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뭐 탄산 뒤에 나올 거야. 탄산음료 만들 때 많이 쓰이는 게 탄산이 되겠고 아세트산은 이제 이것도 뒤에 나옵니다. 식초 만들 때 쓰이는 게 아세트산이다 라는 거.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보면 그런 실험 나오지. 산성이 얘 때문에 나타난다는 걸 확인한 실험이 있어. 자 그 밑에 보면 거름종이 나오는데 자 거름종이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 그 위에다 이제 리트머스 종이 하나 딱 올려놓는 거야.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올려놔. 근데 리트머스 종이건 거름종이건 전기가 안 통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를 전해질 수용액에다 이렇게 미리 적셔 놓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질산 칼륨이라는 수용액에다가 적셔 놓는데. 그러면은 보이진 않지만 이 젖어 있는 이 종이 표면 위에 칼륨이라는 이온하고 질산 이온이라는 게 이렇게 딱 있단 말이지. 그리고 양쪽에다 집게를 딱 집어줘. 이렇게 집게를 딱 집어.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다 실을 하나 올려놓는데 여기다 염산을 적신 실을 하나 올려놓습니다. 염산을 적신 실. 그럼 이 실 안에도 보이진 않지만 수소이온 들어있을 것이고, 그죠? 염화이온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양쪽에, 자, 한쪽은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고, 한쪽은 플러스 극을 이렇게 탁 연결해. 자, 그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양이온은 당연히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그 다음에 음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야. 봤더니, 마이너스 극 쪽으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이렇게 점점 붉게 변해가더라 이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그 마이너스 극 쪽 이동은 이온 때문에 색깔이 변한 건데 두 가지잖아. 지금 칼륨 이온하고 수소 이온인 거잖아. 그럼 누구 때문에 변하는 거냐? 왜냐면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일 때 변하는 건데 그럼 결국 누구 때문에 산성이 나타나는 거냐 이거잖아. 자, 만약에 니는 이제 알지. 수소 이온 때문이라는 거 알지만 모른다고 치자고. 그럼 만약에 칼륨 때문이라고 쳐봐라. 그럼 이 칼륨은 내가 적신 질산 칼륨에 들어있는 칼륨인 거잖아. 내가 얘를 다른 걸로 바꿔. 뭐 예를 들어 질산 나트륨으로 바꿔. 그럼 뭐 칼륨 때문에 색깔이 변한 거면 질산 나트륨 일단 안 변해야지. 근데 질산 나트륨을 바꾼 다음에 똑같은 실험을 해도 마이너스 극 쪽으로 붉게 변해가더라는 거야. 그럼 결국 누구 때문이다? 수소이온 때문이구나. 수소이온 때문에 리트머스 종의 색깔이 변하는구나. 자, 그런데 염산 대신에 이번에는 질산 적셔갖고 올려놓는 거예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더라 이거지. 황산을 적셔서 올려놔도 동일한 결과. 즉, 얘네 다 수소이온이 들어있어서 결국 수소이온 때문에 산성이 나타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네? 자, 그럼 이제 이 산들이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 페이지 가면은 이런 산들을 우리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 자, 여기서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 자, 참고로 얘네 셋, 염산, 그러니까 묽은 염산, 묽은 질산, 묽은 황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한 산이다 이렇게 얘기해. 강한 산. 또는 줄여서 강산 이렇게 얘기해. 아세트산하고 탄산 같은 경우에 약한 산 또는 줄여서 약산이라고 얘기하거든. 산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 그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면 거기 보면 나와 있지만 이온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 가지고 나누는 거야. 이온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산을 강산과 약산으로 나눌 수 있다. 근데 애들이 종종 이거를
이온화 정도를 물에 잘 녹는 거랑 착각해. 물에 잘 녹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물에 잘 녹든 안 녹든 녹은 애들 중에 얼마나 이온화가 되느냐야. 그래서 강산이라고 하는 애들은 거의 100% 이온화돼. 약산은 띡해봐야 한 1에서 2% 정도 이온화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 염산이야, 염산. 여기다 이제 아세트산이야. 자, 똑같은 양을 물에 녹인 거야. 염산은 염화수소라는 분자, 기체 분자를 물에 녹이면 되거든. 그럼 내가 얘를 100개를 녹인다고 해보자. 자, 여기 마찬가지 이제 아세트산이 약산이라고 써놨으니까 아세트산 분자를 100개를 물에 녹인다고 해보자. 그지? 둘 다 100개가 녹았어. 그럼 지금 녹은 정도는 똑같은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그거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럼 얘도 이제 100개가 녹고 얘도 100개가 녹았는데 얘는 100개가 다 이온화가 됐다고 치자고. 100개 중에 100개니까 100%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자, 여기에 수소이온 몇 개 존재해야 되니? 몇 개 존재해야 돼? 염화이온 몇 개 존재해야 돼? 아연이 몇 개 존재해야 돼? 얘 하나가 하나 나뉘는 거 아니냐, 그지? 내가 얘를 100개를 녹여서 얘가 100개가 다 이온화가 되면 얘 100개, 얘 100개겠지. 그럼 여기 수소이온 100개 존재해야 되고 얘가 100개 존재해야 돼. 근데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 100개를 녹였는데 1%. 그럼 내가 녹인 100개 중에 하나만 이온화 됐다고 하자고. 그럼 수소이온은 하나 존재하는 거야. 아세트산 이온도 하나 존재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99개는 그냥 분자 상태로 물에 녹아만 있는 거야. 분자 상태로 나눠지지 않고 그냥 물에 녹아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똑같은 양을 녹였는데 얘는 이온이 200개가 존재하지. 얘는 2개 존재하지. 그럼 움직일 수 있는 이온이 얘가 200개인 거, 얘는 2개인 거잖아. 누가 전기가 더 잘 통해? 얘가 더 잘 통하겠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강산은 또 강전의 질이라고도 하는 거야. 강전의 질. 수용액에서 전류 통하면 전의 질이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이제 좀 덥지? 제가 카바를 못 해준다. 약산은 전기 통해 안 통해? 통해야지. 있으니까 이제 통하긴 통하는데 되게 약하게 통하는 거지. 그 얘는 약전의 질이라 한다고. 약전의 질. 그래서 니네 아마 그림으로는 이런 게 나오죠. 여기다 이제 이렇게 전극 꼽아가지고 꼬마전구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꼬마전구 이렇게. 전극을 꼽아서 꼬마전구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면은 얘는 굉장히 지미나 밝게 빛나고 얘는 되게 빛나긴 빛나는데 이제 살짝. 그죠? 자, 그 다음에 산의 경우에는 거기다가 금속을 넣으면은 수소기체 발생한다 그랬지. 예. 여기다가 동일한 양의 금속을 넣어요. 자, 이렇게 이제 삼각 플라스크 하나 따로 있어. 자, 똑같은 양 지금 녹여놓은 거야. 여기 지금 수소이온 100개 존재한다 그랬고, 여기는 수소이온 하나 존재한다 그랬지? 맞아? 잘 들어. 산만 하면 염기는 그냥 똑같아. 그러면 알다시피 금속을 넣었을 때 여기 들어있는 수소이온이 환원돼서 수소기체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얘는 이거가 전부 수소기체가 된다 그러면 H2가 수소기체니까 50개 만들어지는 거야, 수소분자가. 근데 얘는 2분의 1개밖에 안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얘는 수소기체가 적게 발생하고 얘는 많이 발생해. 그래서 이렇게 풍선을 씌워놓게 되면 얘는 풍선이 작고 얘는 풍선이 크다고요. 알겠어?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 잘 봐. 집어넣자마자는 이렇게 돼.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될까? 결국 이 크기 같아집니다. 왜냐? 얘는 이거 하나가 지금 수소기체 된 거지. 그럼 이게 사라지잖아. 그럼 이온화가 안 되고 있던 애가 또 이온화가 한 개가 이온화 돼. 그럼 결국 100개 녹여놓은 건 같잖아. 그럼 얘도 수소이온이 결국엔 총 개수는 100개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처음에 하나밖에 없던 것 뿐이야. 얘 없어지면 또 하나 생기고 없어지면 또 하나 생기는 거지. 얘는 한 번에 그냥 100개가 다 생긴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풍선이 크고 얘가 작아.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
발생한 수소기체 양은 같기 때문에 풍선의 크기는 같아져. 그러니까 니네가 풀 때 나오는 풍선의 크기가 다르게 나오는 거는 초기에 금속을 집어넣자마자는 그런 차이가 생긴다고. 그런데 한참 지나면 결국 비슷해진다. 그죠? 그래서 강한 산과 약한 산은 이런 차이가 있다. 둘 다 전해질인데 하나는 강전해질, 하나는 약전해질. 그리고 초기에 발생하는 수소기체 양이 좀 다르다. 알겠니? 이렇게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염기라는 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산을 표시할 때 있잖아. 참, 이게 엑시드잖아. 수소는 다 가지고 있고, 음이온의 종류만 다르다 보니까, 보통 이제 산 그럴 때 HA라고 보통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로 나뉘어진다, 뭐 이런 뜻으로, 그냥 HA라는 산을 내가 물에 녹였다, 뭐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어.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염기. 자, 염기 볼게, 염기. 자, 염기는 그럼 어떤 애들을 염기라고 하기로 했느냐? 자, 염기는 참고 베이스라고 하고요. 자, 얘도 똑같아. 수용액을 만들었을 때 OH-를 내놓는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염기라고 부르자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똑같이 OH-를 내놓는다는 건 OH-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갖고 있다가 물에 녹았을 때 뿅 내놓는 애들. 이런 애들인 거야. 그래서 거기 나와 있지만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뭐 수산화 마그네슘, 뭐 수산화 알루미늄. 그럼 수산화 모식이 나오면 다 염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지금 거기 교재는 없는데, 이게 지금 얘기했지만, 아까 지금 얘기하는 산과 염기가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산과 염기이다 보니까, 이 사람 얘기대로라면 암모니아는 염기가 아닌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모니아도 염기성을 띈다, 이렇게 염기거든? 그러니까, 그냥 기억만 해두라고. 이 사람 정의에 따르면 암모니아는 염기가 아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1학년 때 배우진 않겠지만 다른 정의에 의해서 걔도 염기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시키자 이거지. 그럼 암모니아는 보통 NH3라고 쓰거든? 그러니까 지금 OH가 없잖아. 그래서 아마 NH3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면 암모니아 수라고 하거든? 그때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NH4OH라고 나오면 이게 암모니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네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온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KOH는 K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얘는 CA2 플러스와 EOH 마이너스로. 이렇게. 니네 이거 2가 붙어 있다고 해서 얘를 2 마이너스 바꾸면 안 되는 거야. 나뉘어졌을 땐 반드시 앞에 큰 숫자로 써줘야 돼. 알겠니? 그 다음에 얘는 Mg 2 플러스에다가 얘도 마찬가지 EOH만 이렇게 되는 거. 얘는 원래 암모니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랬지? NH3라 그랬지? 근데 물하고 만나면 이렇게 되는 셈이야. 그래서 NH 플러스 4 플러스 하고 OH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네. 근데 얘네들도 보면은 얘네는 음이온이긴 하지만 다 OH-는 음이온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염기라고 부르는 애들에게서 공통된 성질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염기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성질 OH-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 염기성이라고 한다고. 알겠니? 그럼 어떤 성질이 있느냐? 턱을 괴고 있으면 더 졸립죠. 첫 번째, 자 맛을 보면 쓴맛이 나요. 물론 얘네 먹으면 안 돼. 죽어. 세상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어. 그지? 겉은 멀쩡합니다. 내장기관이 다 녹아내리는 거야. 그지? 떼굴떼굴 구르다가 그냥 죽을 때까지 떼굴떼굴 구르다가 죽는 거야. 아파가지고. 그지? 진짜 괴롭대. 그지? 죽을 각오로 살면 됩니다. 그지? 니네한테 얘기하는 것도 웃기다, 아마. 그지? 하여튼 맛을 보면 쓴맛. 근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 얘네가 비누에 사용되거든? 그래서 우리 비누 칠하다 입에 묻으면 쓰잖아. 이게 얘기 때문에 그래. 자, 두 번째!
얘도 양이온, 음이온 나뉘어졌잖아. 수용액에 이온이 존재하니까 수용액에서 전류가 통하죠. 어? 당연히 얘도 뭐다? 전해질이다. 그제? 전해질이다. 자, 세 번째. 산과 달리 염기는 대부분의 금속과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지. 대부분이라 했어. 모든 금속이라 하지 않았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반응하는 금속도 있다는 얘기지? 거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잖아. 반응성이 되게 큰 애들. 알루미늄, 아연, 요런 애들은 반응해. 대부분은 안 하지만 알루미늄이나 아연 같은 애들하고는 반응합니다. 그럼 이때도 반응하면 수소기체 생겨. 얘네들하고 반응하면 이때도 수소는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아연은 산하고 만나든 염기하고 만나든 수소기체 발생한다는 얘기지. 알겠네? 반응성이 매우 큰 애들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 자, 마찬가지로 얘도 동일한 지시약을 떨어뜨리면 색깔이 다 똑같습니다. 물론 산일 때하고는 다른 색깔이 나타나지만 지시약의 색깔 변화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동일하게 나타나. 그래서 BTB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는 파란색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메틸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지시약의 경우에는 붉은색, 빨간색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이 용액들을 한 방울씩 다 떨어뜨려 보면 전부 푸른색으로 나타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왜 먹으면 안 되냐? 내장기관에 다 녹아내린다 그랬지? 단백질을 녹이면 성질이 있다고. 근데 양잿물이라고 들어봤는데 양잿물 먹으면 죽는다고 하거든, 수연아? 그게 얘야, 얘 수연. 그러니까 얘네가 비누의 성분으로 사용된 이유가, 자, 몇 분 안 남았잖아, 그치? 지금 졸리만 해. 지금 더워가지고 졸리만 한데 좀 환기 좀 시켜줄게. 자, 조금만 참읍시다, 그치? 점점점 지금 전염돼 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약간 니은자로 이렇게. 다음 순서는 아연이가 되는 것인가?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가 이제 그래서 비누칠을 하면 미끌미끌한 이유. 비누에 들어있는 염기가 단백질 녹여서. 비누칠을 하면 미끌미끌거리는 거야. 비누칠 하면 미끌거리. 그 다음에 하수구가 막히는 원인의 거의 90%가 뭐다?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이 엉겨갖고 하수구를 꽉 막고 있는 거예요. 물이 안 흘러내려가는 거지. 거기다가 락스 같은 걸 이렇게 부어줘. 그럼 그 락스에 바로 염기 성분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 머리카락의 주성분인 단백질을 녹여서 턱 괴면 더 졸립다니까? 머리카락이 흐물흐물해지니까 그때 물을 흘려보내면 쓸려 내려가면서 뚫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수구 세정제 같은 데 많이 이용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염기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양이온은 종류가 다 다르잖아. 그럼 이 양이온에 의해서는 뭐가 나타나는 거야? 이 염기마다 서로 다른 성질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뭐라고 한다고? 염기의 특이성이라고 한다고. 염기의 특이성. 알겠어? 염기의 특이성. 양이온에 의해서 서로 다른 성질이 나타나는 거다. 그럼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염기성이 수산화 이온이라는 음이온 때문에 나타난다 라는 거 확인하는 실험 거기 나와 있지. 똑같습니다. 자, 거름종이 위에다가 이번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이렇게 올려놔. 그리고 마찬가지 전기가 안 통하니까 전기 통하게 하려고 얘네들을 마찬가지로 질산, 칼륨, 수용액에다가 적셔 놓습니다. 그럼 표면에 칼륨 이온하고 질산 이온들이 이렇게 막 존재하겠죠, 여기에. 그 다음에 거기 가운데다가 이제 수산화 나트륨을 적신
P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집게를 집어서 이제 전원을 연결해.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쪽에 마이너스극, 이쪽에 플러스극 이렇게 연결을 딱 합니다. 자, 수산화나트륨 적신실이니까 여기 당연히 나트륨 이온 있을 거고 수산화 이온 있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전원을 딱 연결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자, 양이온은 당연히 마이너스극 이렇게 이동할 거고 음이온은 플러스극 이렇게 이동하겠지? 봤더니 이번에는 플러스극 쪽으로 뭐야? 푸른색으로 이렇게 변해가더라 이거야. 그럼 자, 얘도 마찬가지 누구 때문에 푸른색으로 변하는 거다? OH- 아니면 질산이온 둘 중에 하나 때문에 푸른색으로 변했을 거다. 맞니? 몇 분 안 남았다. 한 5분이면 정리될 수 있어. 잘 봐. 그럼 마찬가지 누구 때문인지 확인하는 거야. 우린 뭐 얘 때문이라는 거 알고는 있지만 마찬가지 아까랑 똑같은 원리로 NO3- 때문에 만약에 색깔이 변했다고 치면 내가 얘를 황산칼륨으로 바꿔. 그럼 이게 SO4-지. 그럼 안 변해야 돼 색깔이. 똑같은 실험 했을 때. 근데 변하더라 이거야. 그럼 아 얘 때문은 아니다. 그럼 결국 색깔이 변하는 건 누구다? OH- 때문이구나. 즉 얘 때문에 염기성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산하고 똑같다 그랬죠. 염기도 산과 마찬가지로 강한 염기와 약한 염기로 나눌 수 있다고. 졸지 말고 잘 들어라. 요렇게 나눕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얘네 셋은 마찬가지로 강염기 또는 강한 염기라 그래. 얘네 둘은 약한 염기 또는 약염기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누는 기준은 뭐다? 물에 얼마나 잘 녹냐 이게 아니라 이온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 이온화되는 정도. 그래서 강염기 마찬가지로 거의 100% 이온화 된다고 보면 되는 거야. 녹인 애들 중에. 약염기는 1, 2%밖에 이온화가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같은 양을 물에 녹였을 때 어떻게 돼? 얘 100개 물에 녹이고 예를 들어서 얘 100개 물에 녹였다고 하면은 얘는 100개가 다 이온화가 되고 얘는 100개 중에 한두 개만 이온화 되니까 얘가 이온이 더 많이 존재하겠지? 따라서 얘가 더 전류가 많이 흐르겠지. 그러니까 얘도 강산과 마찬가지로 강염기도 뭐란 얘기야? 전해질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 얘는 약전해질인 거지. 똑같은 양을 녹였는데 이온화가 잘 안 돼서 이온이 몇 개 없으니까 전류가 잘 안 통해. 정원아. 야, 이게 물에 녹는 거와 관계없다 그랬잖아. 얘들아, 수산화칼슘 물에 잘 안 녹아요. 해봐. 물에 잘 안 녹는데 강염기라고요. 약염기, 암모니아는 물에 겁나 잘 녹아. 근데 약염기야.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구나. 그 다음에 그건 좀 이따 정리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강산과 강염기. 그러니까 결국 강산과 강염기는 강전의 질인 거고 약산과 약염기는 둘 다 약전의 질인 거야. 알겠니? 그거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진짜 마지막 이제 남은 거 뭐냐 그러면 아까 3에서 안 하고 넘어왔던 게 하나가 있는데 지시학 안 해요? 니네 지시학도 들어가냐? 종합학원만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 그러면 빨리 하자. 그럼 어디 가냐면 14페이지 보면 우리 주변의 산하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뭐 우리 주변의 염기 그래서 나오는 거 있거든.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같이 정리할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산과 염기. 그래서 아까 이제 산, 염산, 질산, 황산 얘기했다만 특징적인 거 몇 개만 적어주고 넘어갈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질산은 어떻다고 이거? 빛에 의해서 쉽게 분해된다. 그러니까 분해되면 질산으로서 그게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보관을 잘해야 된다 그랬지? 야, 이 교재 없잖아. 써놔. 안 써놨으면. 그래서 그늘진 곳에 보관해야 되고 갈색 병에 넣어서 보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질산 어디에 이용될 수 있을까? 질소라는 원소가 들어있지? 이거 질소비료 만드는 데 쓸 수 있어. 알겠어? 질소비료 만드는 데 쓸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황산 있죠, 황산.
자,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써놔. 황산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진한 황산은 산성을 띠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 진한 황산을 물에 녹여서 물킨 게 묽은 황산이거든. 묽은 황산은 강한 산성을 띠는 거야. 그래서 이 황산이 니네 어디에 많이 이용이 되냐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렇게 배터리 오래 쓰면은 그 겉으로 이렇게 그 황산액이 흘러나와. 그래서 그 손으로 만지면 안 되거든. 황산 가루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게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 아까 약산이라고 그랬잖아. 자, 근데 얘는 어는 점이 17도야. 그럼 어는 점이 17도란 얘기는 뭐냐? 17도보다 뭐한 온도에서는? 낮은 온도에서는 고체 상태란 얘기지. 얼어버렸으니까. 그래서 17도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고체다. 우리가 그 고체를 뭐라 부르냐면 빙초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빙초산. 그 다음에 얘를 물에다가 물 켜가지고 한 3% 농도로 만든 게 아까 이게 뭐다? 식초야.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신맛 나는 건 다 산 들어있는 거라 그랬지.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게 뭐 나와, 거기 보면. 폼산이라는 거다, 폼산. 폼산! 이거 어디에 들어있다? 벌이라든가 개미라든가 얘네들 분비물 속에. 그래서 얘네한테 물르면 그 폼산이 내 피부에 들어와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서 염증 때문에 뭐 부어오르거나 가렵거나 하는 거야. 폼산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니네 김치가 오래되면 신김치 되지? 신맛 나지? 그럼 거기에 산이 생긴 거야. 자, 신김치에는 무슨 산이 들어있을까? 젖산이라는 산이 들어있습니다. 신김치. 자, 그 다음에 니네 귤이나 오렌지 먹으면 신맛 나지 않아? 여기 시트르산이라는 거 들어있는 거고. 알겠니? 그 다음에 니네 포도도 껍질 먹으면, 니네 껍질까지 먹냐, 껍질 안 먹냐? 선생님 껍질까지 먹거든? 근데 껍질 이렇게 씹으면 되게 시큼해. 거기 타르타르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뭐 얘기하려고 그랬더라? 니네 비타민C 있지, 비타민C. 비타민C 먹으면 어떠냐? 좀 시큼하지? 니네 비타민C 이름이 뭔지 아냐? 니네 그 중학교 때 그 가정 안 배우나? 가정? 기술가정? 그 기술가정 시간에 그 비타민의 이름이 나오고, 비타민 C가 있잖아. 아스코르브산이라고 하는 거야. 아스코르브산. 그래서 산이란 얘기지, 산. 비타민 C도 일종의 산이다, 이 말이야. 알겠니?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염기. 여기다 염기. 얘는 얘 자체가 액체거든? 농도가 98%야. 그럼 농도가 98%라는 건 뭐야? 얘 자체가 액체란 얘기라고요. 이온화라는 거는 물에 녹였을 때 양이온, 음이온은 나뉘어지는 거야. 물이 없어, 얘는. 수분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온화가 안 돼. 그러니까 얘 자체가 액체인 거야. 그러니까 액체인 거하고 이온화가 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거야. 산성의 성질이에요. 없는 거. 그지? 없는 거. 그래서 얘를 물에다가 물킨 게 묽은 황산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물에 녹아서 얘가 이온화가 되면서 산성을 띠게 되는 거야. 얘 자체로는 그냥 산성을 띠지 않아요. 그냥 얘 자체가 액체인 것 뿐이야. 이온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염기. 해봐. 자, 염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있던 수산화 나트륨하고 자, 수산화 칼륨 같은 경우에 성질이 비슷하거든? 거기 우리 교재에 나와있지만 비누의 원료로 사용이 돼요. 맞지? 비누의 원료로 사용이 되는데 거기다 또 하나 적어놔. 자, 얘는 조회성이라는 성질이 있어. 조회성이 뭐냐?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성질이야.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성질. 근데 니네 얘네가 하얀색 가루거든? 니네 물 먹는 하마 알지? 물 먹는 하마 뜯어보면 하얀색 가루 잔뜩 들어있어. 그게 얘네들이야. 그래서 얘네 습한 데다 놓으면 한참 있다 가보면 거기 뭐밖에 없어. 물밖에 없어.
걔네들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 흡수에 녹아버려서 그래. 알겠니? 그래서 습기 제거제로 많이 쓰입니다. 얘네도. 비누로도 쓰이고 비누 성분으로도 쓰이고 습기 제거제로 쓰여.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가 이산화탄소도 흡수해. 그래서 야 비누의 성분을 쓰인다고 그랬잖아. 근데 비누 사용하고 오랫동안 사용 안 하고 냅두잖아. 나중에 가보면 비누 위에 하얀색 가루 같은 거 생겨져 있지. 얘가 이산화탄소 흡수해서 가루가 생겨. 어떤 고체가 생긴 거야. 탄산나트륨이랑 고체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비누 위에 하얀색 가루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빠르게 할게. 그 다음에 수산화 마그네슘이라고 나오지. 거기 보면은 자, 수산화 마그네슘 뭐야? 뒤에 중화 반응하고 사실 관계가 있는데 우리 몸 안에서 위에 위산이 나오지. 이게 너무 많이 나오면 속쓰리거든. 그럼 그때 제산제라는 걸 먹어. 그 제산제에 들어있는 성분이 바로 뭐다? 얘야, 수산화 마그네슘이야.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염산하고 그 제산제 들어있는 얘하고 중화 반응해서 이제 속쓰리는 게 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제산제 성분을 써요. 제산제. 그 다음에 한두 개만 더 합시다. 수산화 칼슘이 있지. 아까 수산화 칼슘. 자, 얘 물에 잘 안 녹는다 그랬지? 근데 물에 잘 안 녹지만 얘를 물에 녹여 어쨌든. 그럼 그 물에 녹인 걸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석회수. 석회수 하면 못 떠올라야 돼. 이산화탄소 떠올라야지. 니네 초등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 석회수는 무조건 이산화탄소야. 그지? 그래서 석회수에다가 이산화탄소 통과시키면 수연아! 턱 괴지 말라니까? 여기다 얘가 물에 녹아있는 게 석회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산화탄소 통과시키면 탄산칼슘이라는 게 생겨서 뿌옇게 흐려지는 거다 이거야. 알겠니? 뿌옇게 흐려지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거기 보면 또 이런 거 나오지. 그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거 있어. 수인아 다 했어. 마지막이야. 천상 지시학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건 뭐 외우기만 해도 되는 거라서. 야, 이거 너희가 아는 베이킹 파우더의 성분이지. 베이킹 파우더. 그래서 빵 반죽에다 베이킹 파우더 가루를 넣잖아. 그럼 얘가 들어있는 거잖아. 그래서 빵 반죽하고 베이킹 파우더 섞어서 오븐에 넣어서 구우면 가열하지. 그럼 얘가 분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생기거든. 그럼 빵 반죽 안에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빵이 부풀어 오르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런 염기들 특징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알겠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와서 뭐 그 pH하고 뭐 지시학에 대한, 근데 사실 이거 그냥 외우기만 해도 되는 거라서 아마 다음 시간에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